안녕하세요. 투자의 신 어플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 허신절입니다. 오늘 알아볼 분양 현장은 대단지 오피스텔 힐스테이트 더 운종이에요. 힐스테이트 더 운종은 얼마 전 크게 이슈가 됐던 분양 현장이죠. 뭘로 이슈된 분양 현장이냐고요? 국방부에서 방공 작전을 이유로 건설을 반대해 공사를 못하게 했잖아요. TV 방송에서 크게 다뤘고, 물론 지금은 법원이 분양할 수 있도록 오피스텔 분양 집행 정지를 기각했고요. 저는 힐스테이트 운종에 대해 사람들이 모르는 내용을 방송으로 솔직하게 다뤄볼 거고, 늘 그래왔던 것처럼 좋은 건 좋다, 나쁜 건 나쁘다,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인터넷에서 블로그나 인터넷 내용들을 보면 전부 다 좋다는 얘기들 뿐이 없어요. 심지어 어떤 곳은 완판이 되지도 않았는데 완판이 됐다는 오보 기사도 있었고요. 이런 내용들만 믿고 투자한 불인이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어느 분양 현장이든 장점과 단점은 항상 같이 공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델하우스나 인터넷에서는 장점들만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참으로 안타까운데, 저는 적어도 장점과 단점을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고 객관적으로 말씀해 드리겠어요. 경기도 파주시 와동동에 위치한 힐스테이트는 지하 5층에서 지상 49층까지 총 23개 동 23동 단지로 규모가 제법 큰 단지예요. 공동주택, 즉 아파트하고 오피스텔이 같이 이루어져 있고, 아파트는 744세대, 오피스텔은 2699호실로 총 3410세대, 아주 큰 대단지 주상복합 규모죠. 파주 운종 신도시의 초고층 매모드급 주거지 주상복합, 게다가 현대 힐스테이트라는 시공사 브랜드 파워, 또 신세계 스타필드 복합물 강점을 어필할 수 있는 콜라보, 이렇듯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죠. 큰 그림에서 보면 대충 설명만 해도 아마 대단한 주상복합이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한 6개월 전쯤인가 일산 식사동에서 포스코 오피스텔, 여기도 분양을 시작했는데 조기 완판됐어요. 그래서 당연히 힐스테이트 더 운종도 그렇게 쉽게 완판이 될지 알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분양 대행사조차 초치기 작업으로 분양이 아주 쉽게 완판이 될 거라는 예상은 빗나갔죠. 여러분 중에 초치기가 뭔지 모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초치기가 뭐냐면 분양받은 계약 희망자가 많을 것 같으면은 시행회사에서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부터 정확한 시간에 입금을 선택한 순으로 계약자를 자르겠다는 거예요. 아무튼 힐스테이트 더 운종 오피스텔은 조기 완판을 하지 못한 원인 중에는 중요한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런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는 것이 어디에도 없으니까 잘 들어보세요. 일산 식사동 오피스텔과 다르게 힐스테이트 더 운종 분양이 저조한 원인 중 대표적인 것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국방부와 파주시 문제로 인해 분양성에 대한 분위기가 굉장한 찬물을 끼얹었어요. 엄청난 악재가 된 거죠. 힐스테이트 운종은 작년 12월 인터넷 청약 후에 선착순 계약을 하는 초치기 분양 열기를 이어가던 중에 자다가 뒤통수 맞은 거예요. 국방부에서는 파주 군사보호구역을 빌미로 분양을 못하게 해서 멈춰버렸잖아요. 여러분, 분양은 그 당시의 상황, 분위기, 또 뜨겁게 달구는 열기가 엄청나게 중요한데, 분양 중지로 분위기 열기가 다 식어가지고 마땅히 간 거잖아요. 방송사 중에서 특히 SBS 방송국에서 비중 있게 다른 걸로 기억해요. 어찌됐든 법원이 국방부 가처분 신청을 기각시켜서 다시 분양할 수 있었던 건데, 다시 분위기를 끌어올리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저는 뭐니 해도 높은 고분양 가격이 분양성을 확 떨어뜨렸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분양평수 34평, 현 시세 9억 원, 파주 운정 신도시 GTX역에서 최고 가격 아파트인 아이파크 1단지가 당시 16대 1, 푸르지오 2단지가 10대 1이었어요. 그런데 분양 평수는 같지만
전용률이 적을 수밖에 없는 오피스텔이 이런 아파트랑 비슷한 분양 가격이라면 당연히 비싼 거죠. 그러니까 경쟁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서 애초부터 오피스텔이 아파트랑 경쟁하면은 분양 가격에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럼 분양가 상한제로 아파트에서 이득을 얻지 못한 시행사는 오피스텔로 분양 가격이 엎어서 이익을 발생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피스텔이 아파트보다 분양 가격이 더 비싸게 책정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공급이 부족하니까 평수가 큰 주거용 오피스텔에도 분양받자 라는 사람들 심리가 이어져서 비싼 오피스텔에도 사는 거예요. 왜 살까요? 주거용 오피스텔 가격도 오를까봐 사는 거죠. 이번 기회에 주택을 장만하지 못하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한 심리적 요인이 작용하는 거죠. 여기서 저는 할 얘기가 많은데 짧게 그냥 말씀드릴게요. 지방 대도시 대구나 몇몇 지방에서는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미분양도 나오고 있고. 하지만 경기 수도권에서는 대단지 아파트는 아직까지 미분양 소식은 없어요. 그러나 대규모 오피스텔은 과거 조기 완판되었던 양상과는 다르게 지금은 미분양이 되고 있다는 정보가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안전하게 투자하려고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을 받아도 되는지 분석을 진단받는 의뢰가 많이 늘었어요. 그만큼 오피스텔 투자도 묻지마식 투자에서 신중한 투자로 변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힐스테이트 더 운 좋은 장점도 많고 동시에 단점도 많은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논리적인 분석으로 접근해야 돼요. 예를 들어 경기 중앙선 운정역과 경기 남북부를 연결하는 서해선 운정역이 연장해서 공사한다는 내용. 물론 현재 국토부 승인 중에 있고 또 서울 부산 고속도로 이용 시에는 상암, 마곡, 지구까지 한 30분대 이용 가능하다는 내용. 2023년에는 GTX A 노선 개통 예정으로 개통이 된다면 지금보다는 교통수단이 발전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나 지역적인 한계나 서울 접근성이 떨어짐에도 높은 분양 가격, 장점인지 단점인지 모르겠지만 저층과 고층, 노얄동과 일반동 가격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겁니다. 따라서 중간층 이하 층들은 당연히 분양률이 저조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수요자 중에는 서울과 일산 거주자는 많지 않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는 투자보다 실거주자가 많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겠고 수요자는 파주에 연고를 둔 사람 또는 인근 파주 지역 사람에게 수요자가 나타날 수 있겠다는 추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건 추리가 아니라 팩트예요. 참고로 힐스테이트 더 운 좋은 청약 통장이 필요 없고 계약금 10%에 중도금 무이자 60%로 자금 조달 계획도 필요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델하우스에 가서 무턱대고 계약한 후에 분양분석 진단을 받지 마세요.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듯이 분양 계약서를 쓰기 전에 정확한 분석을 먼저 받아보고 신중한 결정을 하세요. 한번 계약서 작성하면 빠꾸 안 돼요. 댓글에 어느 분이 계약서를 작성해서도 2주 이내 내용 증명 보내면 계약금이 환불된다고 올렸던데 아니에요. 환불 절대 안 됩니다. 이런 희망 고문 댓글이 해지하고 싶은 사람의 마음을 착각하게 만들어서 잠깐은 기분이 좋아질 수 있어요. 에? 나중에 정확한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 충격은 2배로 옵니다. 개박살로 인한 충격이 2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안녕히 계세요.